노드.js 프로그래밍 11번째 시간 모바일 서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요, 첫 번째는 이제 모바일 서버라고 치겠는데 과연 이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제이슨과 제이슨을 다루는 요청, 응답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XML과 그 다음에 XML을 이용한 요청과 응답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목표는요, 일단 웹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와 그 다음 모바일 앱을 위한 서버 어떤 차이점이 있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들은 주로 XML과 제이슨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XML과 제이슨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XML과 제이슨 기반으로 요청이 오고 그거를 그 XML과 이제 제이슨으로 응답을 하게 되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바일 서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서버란 무엇일까 한번 보려면요, 일단 구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웹을 기반으로 하는 서버, 즉 이전 시간까지는 뭘로 했었냐면 HTTP 모듈을 이용해 가지고 웹브라우저를 위한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HTML을 응답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그걸 토대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었죠. 근데 그 클라이언트가 이제 웹브라우저가 아닌 그냥 모바일 앱이 될 수도 있거든요. 모바일 앱을 위한 서버를 특별히 여기서는 모바일 서버라고 지칭하고 그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클라이언트가 뭔가가 가장 큰 차이가 될 거예요. 일단은 웹 기반의 서비스는 웹브라우저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스마트폰에 있는 모바일 웹도 있겠죠. 모바일 웹브라우저도 이제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웹 기반의 클라이언트가 이제 브라우저인 상태가 아닌 다른 거, 네이티브 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서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볼 거는 웹을 기반한 서비스, 서버입니다. 일단 왼쪽에는 이제 웹브라우저가 있죠. 포르쉐입니다. 포르쉐에 대한 사이트를 요청해요. 그럼 서버는 클라이언트에 보내는 웹페이지 요청을 받아가지고 HTML 제공해 주죠. HTML 줍니다. 그럼 웹브라우저는 HTML 분석해가지고 이미지가 필요하다, 이미지 요청하고, JS 필요했다, JS 요청하고, CSS 요청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HTML과 JS, CSS에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받아서 웹브라우저는 이거를 한데 모아서 이런 훌륭한 웹페이지를 만들어내요. 그에 비해서 이제 모바일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일단 화면 구성하는 거를 한번 지금 화면상에 있는 거는 화면 구성하는 겁니다. 이거는 iOS용이고 얘는 안드로이드용이에요. 어떻게 되나? HTML 이용해서 화면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모바일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화면 구성하는 UI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HTML, CSS, JS 같은 걸 이용해서 화면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정리해 보자면은, 모바일 서버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모바일 앱이다 보니까 클라이언트에 전해주는 응답 메시지에 뭐가 필요하냐, 문서 구조, 어떻게 렌더링 할 것인가, CSS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HTML을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응답 메시지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가 있고요. 그러면 HTML 아니면 어떤 정보를 주느냐? 바로 JSON이나 XML처럼 이제 이런 데이터 포맷을 이용해서 이제 응답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화면 이동에 관련된 거 있죠. 그 포스트 요청 메시지를 다루면서 PRG라는 패턴을 이용했었죠. 즉 웹브라우저의 화면을 그 포스트 요청에 대한 이제 리다이렉션 해가지고 get하는 요청으로 리다이렉션하는 걸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모바일 앱에서는 이런 과정도 필요 없어요. 화면의 이동에 관련된 것도 모바일 앱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전혀 필요 없게 됩니다. 즉 응답에 관련돼서 이런 차이점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보통 서비스 만들게 되면은 웹을 위한 서비스와 모바일 앱을 위한 서비스를 둘 다 만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그 HTML 아니고 그냥 JSON이나 XML 형태로만 제공되는 거를 API 서비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HTML 기반으로 서비스도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주소를 이런 식으로 나눠서 둘 다 처리하는 방식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제이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이라고 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티피케이션의 약자고요. 초반에는 어디서 사용했었냐면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많이 사용했던 포맷이에요. 그래서 얘는 프로퍼티 이름 아니죠? 여기 그
제이슨은 프로퍼티 사용하고요. 프로퍼티 이름과 값, 쌍으로 이제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어떻게? greeting, hello world. 얘는 이름, 값 형태로 표현하는 게 제이슨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이슨 초반에는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많이 사용했었는데 점차 사용하던 분야를 넓혀가지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주요한 포맷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점이 뭐죠? 역시 기계 해석이 가능하다 보니까 여기 기계라고 하면은 그 수증기를 뿜는 그런 커다란 기계 생각할 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도 해당이 됩니다. 프로그램 이용해서 제이슨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이슨에서 좀 더 보자면 제이슨 객체 중괄호 이용해서 이름, 값 형태로 제이슨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자바스크립트 객체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제이슨 객체 내에서는 이름, 값 안에 다시 또 제이슨 객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내에 객체 내에서 프로퍼티 이름은 겹치지 않도록 유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 뭐랑 비슷하냐? 네, 자바스크립트 객체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래서 제이슨을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제이슨에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들을 보자면 숫자, 숫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따옴표 없이 그냥 숫자만 작성하면 되고요. 문자열 같은 경우는 따옴표 이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불 타입, 그다음에 널, 배열 같은 경우는 이제 대괄호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표현하고 그 객체 안에 객체 넣을 수 있다. 어떻게 표현했죠? 중괄호를 이용해서 객체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타입들을 한데 모으면 어떻게 되냐? int 타입이라는 이름으로 프로퍼티가 있고요. 값은 3, 플롯 타입, 3.14 이런 형태로 이름, 값 형태의 제이슨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한 가지 예시 하나 나왔습니다. 만약에 인기 음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응답 메시지 어떻게 주냐? 제이슨 형태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제목, 인기 음악에 대한, 그 다음에 가격, 또 제목, 인기 음악에 대한 가격 이런 형태로 HTML 대신 제이슨으로 음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제이슨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응답과 요청하는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HTTP 모듈을 이용해 가지고 서버를 이제 약간 짜놨습니다. 일단 모비리스트라는 배열에다가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겁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이란 디렉터란 그 두 개의 프로퍼티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다루고요. 영어에 대한 정보, 아바타에 대한 정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서버를 만들어 놓고요. 서버에는 만약에 포스트 요청이 오게 되면은 새로운 영화 정보를 추가해주는 요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분석해주는 코드를 짤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데이터와 엔드 이벤트에 이용해서 버퍼링 해주는 코드까지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아닌 경우 이제 get 요청이 오게 되면은 응답해주는 그 목록을 제이슨 형태로 응답해주는 그런 코드를 이제 마저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et에 대한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get 요청이 오게 되면은 먼저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데이터를 응답해주는 코드를 써야 됩니다. 근데 바로 하진 않을 거고요. 약간 데이터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수정할 거냐 하면은 카운트라는 걸 줘가지고 총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가 리스트에 length라는 걸 이용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 이름이 겹치네요. 여기는 result라는 이름을 가져오겠습니다. 데이터는 프로퍼티로는 모비리스트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응답해주는 코드 and 이용해서 응답하는데 그냥 응답하면 안 되겠죠? 제이슨으로 만들어주는 코드를 줄 겁니다. 제이슨의 스트링 파일이라는 걸 이용해서 리절트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이슨이 만들어지고 제이슨 응답 메시지를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다음 응답을 마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가 하면은 그 라이트 헤드 같은 걸 이용해서 200번 성공한 상태가 되고요. 컨텐트 타입으로 그러는 뭘로 할 거냐? 어플리케이션에 제이슨이라는 헤더를 작성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먼저 동작 하나 확인해 볼게요. 일단 하나가 나야 됩니다. 서버를 띄우고요.
뭘로 할까요? 얘는 포스트맨 이용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리 한번 동작시켜 놨는데요. 여기서 이용해서 get으로 요청을 보내게 되면은 결과가 이런 식의 나타나요. 제이슨이죠. 제이슨으로 응답을 해주는 서비스를 간단히 만들어 봤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제이슨의 스트링 파일만 해주면 돼요. 이번엔 이제 제이슨을 요청을 분석해주는 그런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요청 분석하기 위해선 포스트 요청이기 때문에 바디로 기록이 됩니다. 포스트 요청 분석해주는 코드 데이터와 엔드 이벤트가 있습니다. 엔드 이벤트에서는 그 버퍼링이 다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이슨의 파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합니다. 어디? 버퍼에다 저장이 되겠죠. 파싱된 거를 파싱한 거를 이용해서 여기서 제목과 그 다음에 디렉터에 대한 정보를 얻어오면 됩니다. 타이틀과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무비 리스트 안에다가 푸시해서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그런 코드를 만들면 돼요. 타이틀한 제목으로 타이틀을 집어넣는 게 이름이 겹쳐서 좀 헷갈리죠? 약간 바꿀게요. 프로퍼티 이름은 타이틀 데이터고 프로퍼티 이름 타이틀이고 프로퍼티 데이터는 타이틀 데이터 이렇게 적겠습니다. 디렉터에 대한 거는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에러 처리한 코드 필요하게 되고요. 완성이 다 됐다면 이제 응답을 해줘야죠. 리스폰스에다가 엔드 이용해서 성공 메시지를 보낼 건데 혹시 마찬가지로 제이슨으로 보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이슨을 파싱하고요. 스트링 파일 이용해서 제이슨을 보내줄 겁니다. 바로 인라인으로 작성해 버릴게요. 리절트에는 이런 방식으로 응답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용해서 200번 얘도 역시 제이슨 형태의 응답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 분석해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나서 성공했다면 성공에 대한 결과를 제공해주는 이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리고요. 이번엔 포스트죠. 제이슨으로 하기 위해서는 바디의 로우의 타입을 제이슨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제이슨 바디를 넣으면 되고요. 다운표를 작성해야죠. 타이틀로는 뭘 할까요? 넣고요. 감도로는 이런 식으로 요청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샌드하면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나오네요. 그러면 데이터를 하나 집어넣었으니까 다시 한번 얻어봐야죠. get에서 샌드하면 이번엔 2개의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이슨 요청을 분석하고 제이슨 형태로 응답해주는 서비스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럼 제이슨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그럼 제이슨을 이용해서 요청하고 응답 어떻게 하나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이슨을 이용해서 응답과 요청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이 제이슨을 우리가 코드로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다루기 위해서는 뭔가 제이슨을 다루는 클래스 하나 필요하겠는데 그거는 제이슨이라는 타입의 하나의 객체가 있습니다. 얘는 별도의 모듈이 아니고요. 그냥 V8 엔진에 내장되어 있는 하나의 내장 객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모듈을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이슨 생성하는 코드, 응답 메시지 할 땐 제이슨을 만들어야죠. 제이슨의 .string 파일이라는 메소드 속에서 제이슨을 만들 수가 있고 반대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제이슨 형태로 요청 메시지가 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pars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제이슨을 파싱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슨을 생성하고 요청하는 이제 코드를 잠깐 보겠습니다. 얘는 제이슨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얘를 이용해서 제이슨의 스트링 파일 해가지고 문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이슨 문자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즉 자바스크립트로 데이터를 얻어냈다면 그걸 통해서 제이슨 만드는 과정은 거의 한 줄, 이 코드 한 줄만으로 거의 가능하게 돼요.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제이슨 요청 왔습니다. 네, 제이슨 요청을 와서 파싱하는 부분 위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만약에 제이슨이 요청으로 메시지가 전달이 됐어요. 파싱하는 과정은 제이슨의 파스, 요 메소드 하나면 돼요. 파싱이 되면 뭐가 생기냐? 자바스크립트 객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객체에 의해서 하나씩 접근하면 돼요. 프로파일로 접근하고요. 프로파일 내에 또 네임, 프로파일 내에 잡이라는 걸로 이런 형태로 프로파일.잡, 프로파일.age 이렇게 접근하죠. age가 아니고 잡. age는 없겠네요. 잡이랑 네임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파싱이 되기 때문에 바로 자바스크립트를 다루는 그런 코드로 제이슨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이슨을 이용해서 이제 요청과 응답하는 거를 한번 정리해 보자면 제이슨 요청이 오죠? 요청 메시지 바디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포스트를 다룰 때처럼 어떻게 했어요? 요청 메시지에서 바디를 버퍼링해서 차곡차곡 모았죠? 그 다음에 다 모았어요. 언제? 엔드 이벤트 있었죠? 엔드 이벤트에서 제이슨 파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이슨으로 응답을 하고 싶습니다. 응답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응답 메시지에다가 작성하죠. 바디에다가 제이슨을 기록하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제이슨의 스트링 파일에서 이거에 대한 결과를 alias에다가 write에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응답 메시지가 제이슨이면은 거기에 응답 메시지의 헤더 부분 컨텐트 타입에는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이라는 컨텐트 타입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요청 메시지 분석해주는 그런 코드를 잠깐 보자면 펑션의 request response 있죠? on에서 데이터 이벤트 버퍼링을 쭉 하죠. end 이벤트인데요. end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버퍼링 해준 코드를 버퍼링 된 데이터를 제이슨에 파싱합니다. 파싱한 다음에 여기서는 요청 메시지 분석해주는 그런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청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이제 HPA 클라이언트 툴 있죠. 포스트맨 썼던 거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주소 넣는 부분 똑같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그 다음에 바디 부분에는 로우의 타입을 제이슨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제이슨을 만들어면 돼요. 제이슨을 작성해서 코드를 짜고 그 다음에 여기 샌드를 누르면 제이슨 형태로 메시지가 바디에 작성돼서 요청이 전달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이슨 요청에 대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응답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 메시지한 코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있는 그 메시지 핸들러가 되겠죠. 이제 응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얻어왔어요. 데이터를 제이슨 형태로 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헤더에다가는 컨텐츠 타입을 작성하고요. 물론 이제 더 많은 정보 필요할 겁니다. 뭐 컨텐츠 랭스 같은 것도 더 필요하게 되겠죠. 응답 메시지 alias에다가 end로 마칩니다. 뭘로? 제이슨의 스트링 파일. 그 다음에 이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넣어서 제이슨 형태로 만들어서 응답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제이슨 요청을 분석할 수 있고 데이터를 제이슨 형태로 클라이언트에게 응답 메시지로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XML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XML이란 무엇이냐? Extensible Markup Language라는 거가 되고요. 얘도 일종의 마크업 언어예요. 마크업 언어가 뭐냐면은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문서 구조를 표현하는 것을 마크업 언어라고 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게 HTML. HTML 자체도 하나의 마크업 언어입니다. XML도 마찬가지고요. 이거의 특징은 기계 해석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분야 되게 많습니다. 오피스 파일도 자세히 열어보면 XML 형태로 되어 있고 안드로이드 아까 봤었죠? iOS의 레이아웃 정의하는 파일도 역시 XML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HTML과 XML 차이는 뭐냐? 뭐 아까도 봤습니다만 제이슨과 비슷하죠. 웹브라우저 언어는 HTML이고 XML은 기계 해석을 위한 언어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HTML은 어찌 보면 타입 굉장히 비슷하게 되는데 HTML 태그를 이용해요. XML 마찬가지로 태그를 이용합니다. 차이점은 뭐냐? 사람을 위한 즉 사람이 볼 수 있게끔 렌더링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HTML이에요. XML은 그게 아니고 사람을 위한 사람이 보라고 만든 태그가 아니고 기계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영화 제목이더라도 H1 태그를 이용해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제목이 오는 거랑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아바타라는 이름으로 오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H1은 웹브라우저, 타이틀은 우리가 코드로 타이틀을 이용해서 제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기계 해석, 그 코드를 이용해서 태그를 분석해 가지고 이게 제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만드는 게 XML이 되겠습니다. XML에 대해서 구성 요소를 보자면 태그도 있고요. 엘리먼트 내 어트리뷰트,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ML 문서 선언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되고요. XML 언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엘리먼트라고 부르는 것 됩니다. 엘리먼트는 뭘로 구성되느냐? 태그로 구성되고요. 태그는 시작 태그, 종료 태그, 그 다음에 비어있는 태그, 이런 식으로 태그들이 구성이 돼요. 그 다음에 태그 사이에 이제 값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태그 안에는 이런 식으로 이름 이꼴 값 형태로 어트리뷰트 추가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XML 이용해서 만약에 인기가요 XML로 표현해 봅니다. 시작 태그, 끝나는 태그가 있고요. 이 안에는 엔트리라는 태그 안에 타이틀, 프라이스 이런 형태로 기가 해석이 가능한 태그로, 즉 얘만 보면 알 수 있죠. 타이틀, 얘는 제목이구나. 프라이스, 얘는 가격이구나. 이런 정보를 XML 이용해서, 코드를 이용해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XML을 어떻게 요청과 응답에서 사용하느냐,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ML 요청을 분석해야죠. 요청해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XML을 파싱하는 게 필요하게 되고요. XML을 응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서 XML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제이슨에서 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건데, 대신 제이슨 대신 XML 파싱하는 거, 또 XML 만드는 그런 모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XML 파싱하는 거를 볼 건데, XML 파싱하는 모듈은 안타깝게도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별도의 이제 모듈을 골라서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고를 때 뭐가 있느냐? XML을 어떻게 파싱하느냐, 파싱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듈들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크게 XML 파서 같은 경우는 돔 파서가 있고, 이제 이벤트 기반의 삭스 파서, 그다음에 풀 파서, 이런 형태의 파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는 돔 파서를 한번 사용해 볼 거고요. 돔은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문서 구성 요소들을 객체화시켜서 사용하는 게 돼요. 그래서 각각을 노드라고 부르고 부모, 형제, 자식 간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 되느냐? 피드 안에 엔트리 안에 타이틀, 이런 형태로 노드들 간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관계, 이런 관계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API들을 보면은 이런 형태로 자식 노드 가기, 그 다음에 부모 노드 가기, 형제 노드 이동하기, 이런 기능들을 API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돔 파서인 libxml.js라고 부르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모듈을 설치를 하고 나서 파싱하는 그런 예제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로딩을 하고요. 모듈 로딩에 있죠? parse XML, 대부분 parse라는 용어를 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parse XML에서 XML을 파싱해요. 이거 된 결과가 돔으로 파싱 됐고요. 필요한 정보를 빼내야죠. 빼낼 때는 역시 child node, children, 이런 형태로 그 노드를 순회해서 필요한 값을 얻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파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이슨을 분석해 봤으니까 제이슨으로 응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데이터를 제이슨으로 만들어야죠. 만들기 위해서는 제이슨 생성하는 모듈이 있는데, 여기다 JS2XML이라는 모듈이, 이런 모듈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 설치해야겠죠. 그 다음에 XML 이용해서 응답을 할 때는 역시 컨텐츠 타입을 작성해 줘야 되는데, 역시 application/xml 이용 방식으로 컨텐츠 타입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럼 요청 분석과 이제 응답해 주는 코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제 생성하는 코드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서비스 응답에 대한 결과로서 뭔가 데이터를 얻어왔어요. 그럼 얘를 모듈 JS2XML 모듈 로딩하고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toXM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toXML 이용해서 XML 문서가 만들어지게 돼요. 즉 자바스크립트 객체에서 XML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것도 사실 간단하죠. 모듈 로딩하고 함수 하나 붙이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XML을 만들어내고 얘를 응답에다가 작성해주면 돼요. 그럼 이걸 토대로 한번 XML 요청하고 응답해주는 그런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요청이 이렇게 온다고 할게요. 그 하나의 영화 정보를 추가해주는 서비스,
다음에 영화에 대한 목록을 얻어오는 서비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화를 추가해주는 요청 메시지 이렇게 데이터가 옵니다. 그러면은 무비라는 태그 안에 타이틀과 디렉터 안에 있는 내용이 필요하게 돼요. 그 다음에 영화에 대한 영화 목록들을 가져와서 XML 형태로 만들어내는 이런 코드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포스트로 영화 하나 입력하는 요청이 돼요. 요청이 되면은 라이브 XML 모듈 로딩 했겠죠? 그 다음에 파스 해가지고 버퍼링 됐던 거를 파싱합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XML적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API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모듈에 대한 API 문서를 봐가지고 내가 필요한 건 뭐냐? 무비라는 태그 안에 있는 타이틀의 값이 필요해요. 이런 방식으로 요청 메시지를 분석해서 XML에 대한 요청 메시지 분석해서 타이틀을 얻어내고 무비 내부에 있는 디렉터 경로로 이 패스 정보를 이용해서 분석한 다음에 그에 대한 결과를 디렉터로 저장하고 무비 리스트하는 배열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예제 코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청 메시지를 분석해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예제 코드가 되고요. 그 밑에는 응답하는 예제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응답하기 위해서 먼저 컨텐츠 타입을 어플리케이션에 XML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XML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일단 이제 총 몇 개인가,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는 배열을 집어넣어주는 코드가 되고요. JS to XML이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XML을 만드는 코드입니다. 그럼 만들어졌죠? 리절트라는 변수에는 XML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리스폰스에다가 AND를 이용해서 응답을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XML로 된 요청 분석하기, 요청 분석이죠. 여기는 응답하는 코드입니다. 응답을 XML로 만들어서 응답하는 이런 서버 코드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았는데요. 일단 처음에 봤던 건 뭐냐? 모바일 서버에 대해서 간단히 봤죠. 그 클라이언트가 뭐냐? 클라이언트가 웹 브라우저냐 혹은 모바일 앱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관련된 내용, 화면 어떻게 렌더링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정보가 필요가 없었고, 화면 이동에 관련된 것도 모바일 앱을 위한 서버라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차이점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제이슨과 이제 XML인데, 제이슨 먼저 봤죠? 제이슨의 요청과 응답을 분석해주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청으로 제이슨이 왔으면 제이슨이라는 내장 객체 이용해서 파싱했었고, 제이슨을 응답하기 위해서는 역시 제이슨이라는 내장 객체 이용해서 스트링 파일 이용해서 응답 메시지를 만들어서 응답 메시지 바디에다가 라이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XML 기반으로 요청과 응답 현황을 봤었죠? XML 언어에서 알아봤었고요. 그 다음에 XML 형태로 응답이 왔을 때 XML 파성을 이용해서 파싱해서 요청 메시지에 필요한 내용들을 얻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응답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얻어온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나 다른 동작에서 데이터를 얻어온 다음에 그거를 XML로 만들어내고 그걸로 응답 메시지에다가 라이트하는 방식으로 XML 응답해준 서버 만든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모바일 서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